2026년 7월 1일 관세청이 발표했어요. 6월 한 달 수출액이 1,00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요. 하나로 약 145조 원이에요. 한 달에요. 30날 동안. 한국이 세계에 판 물건의 값이 145조 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대단한 거냐면요. 수출 1,000억 달러를 달성한 나라가 전 세계에서 딱 4나라밖에 없어요. 독일, 중국, 미국,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이에요. 독일은 인구 8천만 명, 중국은 인구 14억 명, 미국은 인구 3억 3천만 명, 한국은 인구 5,100만 명이에요. 이 4나라 중에서 인구가 제일 적은 나라가 한국이에요. 인구가 가장 적은 나라가 세계 무역 역사에서 4번째로 이 벽을 넘어선 거예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무엇이 이 기록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이게 대한민국에 어떤 의미인지 반박 불가한 팩트로만 정리해 드릴게요. 구독 아직 안 하셨으면 지금 꾹 눌러주세요. 이런 이야기 나라자부 말고는 이렇게 정리해 주는 데가 없어요. 먼저 정확한 숫자부터 짚을게요. 2026년 6월 수출액 1,044억 달러예요. 하나로 약 150조 원이에요. 이 숫자 하나가 왜 역사적인지 비교를 해볼게요. 한국이 처음으로 연간 수출 1,000억 달러를 달성한 게 2004년이에요. 그때만 해도 1년 내내 팔아야 1,000억 달러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한 달 만에 그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22년 만에 한국 수출이 12배 커진 거예요. 그렇다면 이 기록을 만든 게 뭘까요? 반도체예요. 6월 반도체 수출액이 448억 달러예요. 전체 수출의 43%예요. 수출 10개 중에 4개가 반도체 하나에서 나온 거예요. 작년 같은 달 반도체 수출이 173억 달러였어요. 1년 만에 2배 반이 넘게 폭증한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챗 GPT로 시작된 AI 혁명이에요.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그 데이터 센터를 채우는 서버에 SK하이닉스의 HBM과 삼성전자의 메모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AI 혁명이 곧 한국 반도체 혁명이고 한국 반도체 혁명이 곧 2,000억 달러 수출 기록으로 이어진 거예요. 여기서 잠깐 구독 부탁드릴게요. 이 숫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나라자부가 끝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구독 안 하셨으면 지금 눌러주세요. 반도체만 잘 나간 게 아니에요. 6월 수출 품목별로 보면 전 분야가 고르게 잘 나갔어요. 자동차 수출이 62억 달러, 선박 수출이 58억 달러, 일반기계 수출이 43억 달러, 석유화학 수출이 39억 달러. 반도체 하나가 터진 게 아니라 반도체가 깃발을 꽂고 나머지 품목들이 전부 따라 올라온 거예요. 수출 시장도 골고루 늘었어요. 미국 수출이 182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 유럽연합 수출이 89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 동남아 수출이 78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 미국, 유럽, 동남아 전 방향에서 동시에 터진 거예요. 그런데 이 수출 기록에서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숫자가 하나 있어요. 상반기 전체 수출액이에요.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수출 합계가 5,492억 달러예요. 역대 상반기 최고 기록이에요. 작년 상반기보다 31% 늘었어요. 이 속도가 하반기에도 이어지면 연간 수출이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넘어설 수 있어요. 연간 수출 1조 달러. 이건 또 다른 차원의 기록이에요. 지금까지 연간 수출 1조 달러를 달성한 나라는 중국, 미국, 독일, 네덜란드, 일본 5나라뿐이에요. 한국이 올해 이 벽까지 넘어서면 역사가 또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수입도 짚어야 해요. 6월 수입액은 878억 달러예요. 수출에서 수입을 빼면 무역흑자가 166억 달러예요. 하나로 약 24조 원이에요. 한 달에 24조 원의 흑자가 난 거예요. 이것도 역대 월간 무역흑자 최고 기록이에요. 버는 돈도 역대 최고, 남기는 돈도 역대 최고. 이게 2026년 6월 대한민국 무역의 현실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볼게요. 한국이 월 수출 1,000억 달러를 달성하기까지 얼마나 걸렸을까요? 1964년 한국의 연간 수출액이 처음으로 1억 달러를 넘어섰어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수출의 날을 지정했어요. 1억 달러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로부터 62년이 지났어요. 이제는 한 달에 1,000억 달러를 수출해요. 1억 달러에서 1,000억 달러로 62년 만에 1,000배가 커진 거예요. 이 성장이 얼마나 가파른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게요. 한국의 1인당 수출액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5,100만 명이 한 달에 1,000억 달러를 수출한다는 것, 국민 한 명이 한 달에 2,000달러어치를 파는 거예요. 하나로 약 280만 원이에요. 중국은 인구가 한국의 28배인데
월 수출이 한국의 3배 수준이에요. 인구 대비로 따지면 한국이 중국보다 훨씬 효율적인 수출 구조예요. 땅도 좁고 인구도 적은 나라가 이런 수출 기록을 세운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이 숫자 하나로 다 설명이 돼요. 자, 그럼 이 1,000억 달러를 만들어낸 주인공들을 하나씩 들여다볼게요. 첫 번째는 당연히 반도체예요. 448억 달러. 이 숫자가 얼마나 큰지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어요. 비교를 해볼게요. 삼성전자 작년 연간 영업이익이 약 32조 원이었어요. 반도체 수출 448억 달러는 하나로 약 65조 원이에요. 삼성전자 작년 연간 영업이익의 2배가 넘는 돈이 반도체 수출 한 달치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가능해진 건 HBM 덕분이에요. HBM은 D램을 여러 층으로 쌓아 올려서 AI 칩 바로 옆에 붙이는 초고속 메모리예요. 챗 GPT가 등장하면서 AI 서버 수요가 폭발했고 그 서버에 들어가는 HBM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서 나오는 거예요. SK 하이닉스의 HBM 시장 점유율이 58%예요. 세계 AI 서버의 절반 이상이 한국 메모리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주인공은 자동차예요. 6월 자동차 수출이 62억 달러예요. 현대차 기아가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계속 높여가고 있어요. 특히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수요가 늘면서 한국산 친환경차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현대차 아이오닉 시리즈와 기아 EV 시리즈가 미국 유럽 시장에서 호평을 받으면서 수출 단가도 올라가고 있어요. 세 번째는 선박이에요. 6월 선박 수출이 58억 달러예요. 한국 조선업이 2026년 들어 수주 잔량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어요.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미 해군 MRO 사업까지 따내면서 선박 수출이 더 가속화되고 있어요. 특히 고부가가치 선종인 액화 천연가스 LNG선과 암모니아 추진선 수주가 늘면서 수출 금액 자체도 커지고 있어요. 여기서 잠깐 구독 부탁드릴게요. 반도체, 자동차, 선박 세 개가 동시에 터지면서 한국 수출이 어떻게 1,000억 달러를 만들었는지 나라자부가 끝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구독 안 하셨으면 지금 눌러주세요. 이 수출 기록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게 있어요. 수출 시장이 다변화됐다는 거예요. 예전 한국 수출은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았어요. 중국 경기가 나빠지면 한국 수출도 같이 나빠지는 구조였어요. 그런데 2026년 6월 수출을 보면 달라졌어요. 미국 수출이 182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 유럽연합 수출이 89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 동남아 수출이 78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 운동 수출도 늘었어요. 인도 수출도 늘었어요. 중국 하나에 기대던 구조에서 미국, 유럽, 동남아, 중동, 인도로 수출 시장이 넓게 펼쳐진 거예요. 이게 진짜 무역 강국의 모습이에요. 한 나라가 흔들려도 다른 시장이 받쳐주는 구조. 한국이 드디어 그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수출 다변화를 가능하게 한 게 바로 제품의 다양성이에요. 반도체, 자동차, 선박, 일반 기계, 석유화 이 5가지 품목이 동시에 잘 나가고 있어요. 한 품목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여러 품목이 함께 수출을 이끄는 구조예요. 반도체가 43%를 책임지고 자동차가 6%, 선박이 6%, 나머지가 나머지를 채우는 구조예요. 반도체라는 엔진이 가장 강력하지만 자동차, 선박, 기계가 함께 달리면서 전체 수출이 1,000억 달러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이 기록이 나오기까지 쉬운 길은 아니었어요. 2023년은 반도체 가격이 폭락했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수조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어요. 그때 많은 전문가들이 말했어요. 한국 반도체 호황은 끝났다고. 중국에 밀릴 거라고. 미래가 없다고. 그런데 그 위기 속에서 SK하이닉스는 HBM에 베팅했어요.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기술을 달고 닦았어요. 그 선택이 이 숫자를 만든 거예요. 위기가 오히려 도약의 발판이 된 거예요. 한국이 월 수출 1,000억 달러를 달성하자. 가장 긴장한 나라가 어디일까요? 일본이에요. 일본은 한때 아시아 최강의 수출 대국이었어요. 소니, 도요타, 파나소닉 세계 시장을 주름잡던 브랜드들이에요. 199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 수출은 한국의 5배가 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일본의 6월 월 수출액은 약 700억 달러 수준이에요. 한국 1,044억 달러에 한참 못 미쳐요. 인구가 한국의 2배 반인 나라가 수출에서 한국에 뒤처지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일본은 반도체에서 뒤처졌어요. 1980년대 일본 반도체는 세계 최강이었어요. 그런데 미국의 견제와 한국, 대만의 추격에 밀리면서 지금은 첨단 반도체를 만들지 못하는 나라가 됐어요.
후쿠시마 이후 원전을 멈추면서 에너지 비용이 치솟았고 엔화 약세로 수입 물가가 폭등했어요. 반면 한국은 반도체라는 미래 먹거리를 꽉 잡았어요. 그 선택의 차이가 지금 이 수출 격차로 나타난 거예요.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은 여전히 세계 최대 수출국이에요. 월 수출이 약 3천억 달러 수준으로 한국의 3배예요. 그런데 중국 수출은 저가 제품 중심이에요. 단가가 낮아요. 반면 한국 수출은 고부가 가치 제품 중심이에요. HBM 메모리 하나가 일반 D램보다 5배에서 10배 비싸요. 액화 천연가스 LNG 선 한 척이 일반 화물선보다 10배 이상 비싸요. 수출량이 아니라 수출 품질로 보면 한국이 중국보다 훨씬 앞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한국이 고부가 가치 영역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이 저가로 밀어붙여도 한국의 HBM은 대체할 수 없어요. 한국의 LNG선은 따라올 수 없어요. 이 기술 격차가 한국 수출을 지켜주는 진짜 방어선이에요. 여기서 잠깐 구독 부탁드릴게요. 한국 수출이 어떻게 세계 4위에 올라섰는지 나라자부가 끝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구독 안 하셨으면 지금 눌러주세요. 이 수출 기록 뒤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반전 스토리가 있어요. 2019년이에요. 일본이 한국의 반도체 소재 수출을 규제했어요.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 반도체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3가지 핵심 소재예요. 당시 일본이 공급을 끊으면 한국 반도체 공장이 멈출 수도 있다는 공포가 퍼졌어요. 일본은 이걸 외교적 압박 카드로 썼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한국 기업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소재 국산화에 총력을 기울였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국내 소재 기업들과 협력해서 불화수소 국산화에 성공했어요. 포토레지스트도 국산화 비율을 높였어요. 일본의 규제가 오히려 한국 소재 산업을 키우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키운 기술력이 지금 448억 달러 반도체 수출의 호대가 됐어요. 일본이 쏜 화살이 한국을 더 강하게 만든 셈이에요. 또 하나의 반전이 있어요. 2023년 반도체 업황 최악의 시기예요. 그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수조 원의 적자를 냈어요.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어요. 그런데 그 위기 속에서 SK하이닉스가 HBM에 집중 투자했어요. 다른 회사들이 원가 절감에 집중할 때 SK하이닉스는 미래 기술에 돈을 쏟아부었어요. 그 결과가 2026년 HBM 시장 점유율 58%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이번 448억 달러 반도체 수출이에요. 위기를 기회로 바꾼 회사들이 이 수출 기록을 만들어낸 거예요. 여기서 대만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어요. 대만은 파운드리 강국이에요. TSMC라는 회사가 전 세계 첨단 반도체 위탁 생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만의 월 수출은 약 450억 달러 수준이에요. 한국 1,044억 달러의 절반도 안 돼요. 대만은 반도체 하나에 지나치게 집중돼 있어요. 반면 한국은 반도체, 자동차, 선박, 기계, 석유화학이 고르게 수출을 이끌어요. 반도체가 터지면 대박이고 반도체가 흔들려도 다른 품목이 받쳐주는 구조예요. 이 균형 잡힌 수출 포트폴리오가 한국을 1,000억 달러 수출 클럽에 올려놓은 진짜 경쟁력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수출을 뒷받침하는 숨은 주인공들이 있어요. 대기업만 수출하는 게 아니에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원체 수출의 35%를 담당해요. 반도체 소재를 만드는 중소기업,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중견기업, 선박 기자재를 만드는 강소기업. 이들이 대기업의 뒤를 받치면서 수출 생태계 전체가 함께 굴러가는 거예요.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빛나는 건 이 수많은 협력사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한국 수출의 진짜 저력이에요. 잠깐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1964년 박정희 대통령이 수출의 날을 선포했어요. 그해 한국의 연간 수출액이 처음으로 1억 달러를 넘어섰거든요. 1억 달러. 지금으로 치면 한화로 약 1,450억 원이에요. 당시 정부가 전국에 현수막을 붙이고 기념식을 열고 대통령이 직접 축사를 했어요. 그만큼 대단한 일이었어요. 그로부터 62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한 달에 1,000억 달러를 수출해. 1년이 아니에요. 한 달이에요. 1억 달러에서 1,000억 달러로 한 달치 수출이 62년 전 한 해 수출에 1,000배가 됐어요. 이 여정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3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 교육이에요. 한국은 자원이 없어요. 석유도 없고 철광석도 부족하고 넓은 땅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에 투자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대학 진학률, 세계 최고 수준의 수학과학 교육, 밤을 새워가며 공부하는 문화. 이게 삼성의 반도체 엔지니어를 만들었고
현대의 자동차 설계자를 만들었고 HD 현대의 선박 기술자를 만들었어요. 둘째, 도전이에요. 1970년대 현대중공업이 배를 한쪽도 만들어 보지 않고 수주부터 했어요. 1980년대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모르는 상태에서 반도체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말이 안 되는 도전이었어요. 그런데 해냈어요. 그 무모한 도전의 역사가 지금 1,000억 달러 수출의 토대예요. 셋째,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이에요.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9년 일본 소재 수출 규제, 2020년 코로나 팬데믹, 2023년 반도체 업황 최악. 한국은 위기가 올 때마다 주저앉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위기를 발판으로 더 강해졌어요. 외환위기 이후 한국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키웠고 일본 수출 규제 이후 소재 국산화를 이뤄냈고 반도체 업황 최악의 시기에 HBM이라는 미래 기술에 베팅했어요. 그 선택들이 모여서 지금 이 1,000억 달러 수출 기록이 됐어요. 구독 아직 안 하셨으면 지금 눌러주세요.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디까지 가는지 나라자부가 계속 추적해드릴게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하반기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92% 증가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어요. 이 속도라면 연간 수출 1조 달러 달성이 현실이 될 수 있어요. 1조 달러 클럽은 중국, 미국, 독일, 네덜란드, 일본 5나라뿐이에요. 한국이 6번째로 이 클럽에 들어선다면 그건 또 하나의 역사예요. 그리고 이번 1,000억 달러 기록을 보면 그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숫자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1,044억 달러. 이게 2026년 6월 대한민국이 세계에 판 물건의 값이에요. 1964년 1억 달러에 감격하던 나라가 이제는 한 달에 1,000억 달러를 파는 나라가 됐어요. 자원도 없고 땅도 좁고 인구도 적은 나라가 오직 사람의 힘으로 세계 4번째 수출 강국이 됐어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가야 할 게 있어요. 이 수출 기록이 단순히 숫자 하나가 올라간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경제의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예요. 예전 한국 수출은 가격으로 승부했어요. 싸게 만들어서 많이 파는 방식이었어요. 섬유, 신발, 가발, 값싼 노동력으로 만든 제품을 세계에 팔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HBM 메모리는 세계에서 한국밖에 제대로 못 만들어요. 액화천연가스 LNG선은 한국이 세계 최고예요. 천공투는 패트리어트보다 4분의 1 가격에 96% 요격률을 자랑해요. 가격 경쟁이 아니라 기술 독점으로 파는 시대가 온 거예요. 이게 진짜 선진국 수출 구조예요. 싸게 많이 파는 나라에서 비싸게 독점적으로 파는 나라로 한국이 그 전환을 이뤄낸 거예요. 그리고 이 수출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해 봐야 해요. 수출이 늘면 기업 실적이 좋아져요. 기업 실적이 좋아지면 고용이 늘어요. 고용이 늘면 가계소득이 올라가요. 반도체 수출 448억 달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직원들의 월급이 되고 협력사 직원들의 일자리가 되고 그 돈이 다시 소비로 이어지는 거예요. 수출이 강한 나라가 결국 국민이 잘 사는 나라예요. 1,000억 달러 수출은 그냥 무역 통계가 아니에요. 5,100만 명이 더 잘 살 수 있는 기반이에요.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이 이야기가 자랑스러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나라자부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진짜 실력을 숫자와 팩트로만 전해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